뭐 12월 4일이나 12월 5일이나 업무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장께서 원장실로 오라라고 하는 지시를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시경에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원장님 혼자 계셨고요. 이제 원장님 계신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홍 차장 이번에 그 사직해 주셔야겠어요로 시작하셨습니다. 더 얘기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표 내라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인사계획관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사계획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뭔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경질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그때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계획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오전에는 다시 일해보자 이제 경질 취소 통보를 했다가 국회 정보위 면담 이후에 결국엔 다시 증인이 1차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나 경위는 어떻습니까? 이유나 배경을 아무도 누가 설명해 준 적 없고요. 그날 저녁 한 6시인가 7시 정도, 한 7시, 8시 정도? 한 7시를 전후로 해서 저희 보좌관이 해임으로 인사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인사 통보만 받았습니다. 다시 48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이제 오전경인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일, 오늘 증언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가셔서 비공개 면담으로 오늘 증언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그 보고하게 되신 경위는 어떤가요? 그날 공교롭게도 12월 6일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일종의 특종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한동훈 체포 지시를 했고 그 체포 지시를 거부하자 경질했다는 내용까지 나와서 상당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알고 특종에 애치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관련된 상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문의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신성봉 정보위원장도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성범 위원장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증인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저한테 연락한 것 같습니다. 따로 왜 신성범 위원장이 어떤 경위로 증인을 정보위에 이렇게 오라 나오라 이렇게 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던가요? 뭐 오라가라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10시 전후로 해서 아마 그 조선일보에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판으로 떴고 한 11시 정도에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정보위원장도 거기에 제 이름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전화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전화로는 말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그러면 국회로 와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정보위에서 얘기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이 비공개 면담 이후 면담에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가 이제 면담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었죠. 네. 이렇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비공개 면담에서 한 증인의 발언 내용과 뭐 메모지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신성봉 정보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야당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지만 그 자리에 조태용 원장하고 김남우 기조실장도 있었고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신성범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고 아마 양당 간사가 언론 관련돼서 어떻게 브리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양당 간사가 통상 정보위에서 어떤 게 끝나면 정보위 간사 두 사람이 공동 브리핑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보위 비공개 면담 이후 뭐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이란 관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 뭐 증인의 의사도 반영이 되나요? 뭐 공개하지 말아 달라. 언론 브리핑 그런 거에 하나마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국회의원들한테. 뭐 증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뭐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비공개 면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저는 그 언론 공개나 그 언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치 언급한 바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 비공개 면담 이후에 비공개 면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뭐 증인이 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도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자, 김병기 의원은 이 비공개 면담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요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증인이 이제 경험하고 오늘 말씀하신 기억과 일치한 보도 내용이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떠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 지시를 하였고 또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모두 도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도 통화했고 여인영 사령관이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니 체포 대상자들의 검거를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정치인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교수, 방송인 김호준, 노총위원장 한 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또 여 사령관이 이들을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라고 이제 비공개 면담 내 내용을 언론 브리핑하고 기사화되었는데요. 방금 이 기사 내용이 비공개 면담 당시 증인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가요? 예, 대체로 유사합니다. 여기서 좀 과장되었다거나 뭐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있나요? 과장되거나 허위된 건 없습니다. 4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다음 날입니다. 16시경 조태영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이 12월 5일입니다. 5일이죠. 12월 5일 16시경 조태영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네,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요.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12월 4일이나 12월 5일이나 업무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장께서 원장실로 오라라고 하는 지시를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시경에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원장님 혼자 계셨고요. 이제 원장님 계신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홍 차장 이번에 그 사직해 주셔야겠어요로 시작하셨습니다. 더 얘기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펴내라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사기획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뭔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경질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그때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기획관에게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방금 증언에 따르면 49-1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증인이 사직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네요. 다시 한번요. 증인이 왜 사직서를 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네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49-3항도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결국엔 증인도 당시 왜 사직서를 내야 합니까? 라는 이유는 묻지 않고 단지 이게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냐 이것만 물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이를 긍정하는
취지에서 뭐 정무직 인사는 정무직 인사는 뭐다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나요? 근데 그 차장급 인사는 국정원장이 하지 않습니다. 네.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나요?라는 것은 결국에는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증인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증인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9-4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 4일입니다. 4일 오후경에 1차장 증인께서 국정원장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라고 말한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국정원장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한 것으로 국정원장 자신이 1차장 증인을 경질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태용 전 국정원의 말이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요 설명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얘기인가요? 뭐 법정에서 얘기? 네, 검찰 조사 때 조태용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예. 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라고 말은 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는 뭐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12월 4일 날 그 이후부터 그때 국정원장에서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통상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루어지던 정무직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하자라고 하셨고 아침마다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상황을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을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가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12월 4일인지 5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그 비상계엄이 종료된 후에 아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계엄의 발생으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기업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론을 제기해서 제가 조금 주제 넘게도 당시 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대통령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야가 저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뭐 야당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또 안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동향이나 그 상황 관리는 국정원이 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면 어떨까?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증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업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인가요? 아니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그러니까 국정원장께서 한번 통상 정보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니까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대통령을 위해서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어떤 이제 증인이 한 그 말, 워딩, 조언 이런 거에 전후 맥락은 뭐 다 설명하지 않고 단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 워딩만 따서 증인이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판단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 증인이 뭐 수긍할 수 있나요?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심지어는 2023년 12월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당시 연말에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원이 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여튼 요 최근에 있어서 약간 예민한 국면에 있어서 대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 안보 동향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않나라는 부분에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조태용 원장은 그 내용을 마치 박근혜 탄핵 때 무슨 기사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이랑 묻겠습니다. 50항은 아까 물었고요. 자, 2024년 12월 6일 이제 오전경에 증인의 이임식을 마친 후 조태원 전 국정원장이 증인을 이제 국정원장실로 불러서 국정원장실로 간 사실이 있죠. 네. 그 자리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배석하였나요? 네, 보니까 가보니까 방에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4명이 먼저 와 있었었나요? 네. 자, 그 자리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예전처럼 다시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해 봅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했고 증인도 농담식으로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또 말한 사실이 있죠. 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의 대화는 그 전날 사직서를 내라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경질 통보를 취소하는 취지로 증인에게 다시 말하는 거였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51-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증인의 경질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고, 뭐 증인도 농담으로 이렇게 뭐 받아칠 정도로 뭐 소위 말해서 좋은 분위기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증인과 조태현 전 국정원장이 앞서 언급한 그 정보위원회 비공개 면담에 출석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2024년 12월 6일 오후에 정보위원회 비공개 면담 이후 결국에는 증인이 결국에는 국정원 1차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전에는 다시 일해보자 이제 경질 취소 통보를 했다가 국회 정보위 면담 이후에 결국엔 다시 증인이 1차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나 경위는 어떻습니까? 이유나 배경을 아무도 누가 설명해 준 적 없고요. 그날 저녁 한 6시인가 7시 정도, 한 7시, 8시 정도? 한 7시를 전후로 해서 저희 보좌관이 해임으로 인사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인사 통보만 받았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2024년 12월 6일 저녁 7시, 8시 그 어간에 보좌관으로부터 해임 처리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증인이 이제 1차장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건가요? 네. 그럼 그 이전에는 1차장직으로 계속 근무하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이거 해임돼 다시 경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12월 6일날 정보위에서 제가 한 짓을 제가 잘 아니까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인이 해임 사유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2024년 12월 6일 오후 정보위원회에서 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지시 내용,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뭐 체포 명단 이런 것들을 보고했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된 그 사유 때문에 증인도 경질될 수도 있겠다.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증인은 뭐 아직도 2024년 12월 6일 오전에는 경질 취소 통보를 받았다가 그 중간에 있었던 정보위원회 비공개 면담 때문에 뭐 경질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